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늘 정비법 끝내야 되는 날이라서 페이지가 분양 신청이니까 157페이지 펴보세요. 157페이지.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정비법 끝나잖아요. 끝나면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전체 정리 한번 할 거거든요. 대표 특강이라고 그래서 체계도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체계도 갖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개발법 끝났고 정비법 끝나니까 이제 다 까먹을 때 됐거든. 그래서 이제 한 장짜리로 정리하는 거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 저녁에 대표 특강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다음 주에 큰 거 책 있죠? 그거 하나 갖고 오시면 되고 그거랑 책 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중간에 뭐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갖고 오시면 되고 다음 주 오늘 일단 정비법 끝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운 파트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파트일 수 있는데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것만 정리한 게 테마 6하고 7이니까 그것만 보셔도 될 거야. 네. 그러면 교재 한번 볼까? 자, 교재 페이지 157. 자, 여기 분양 신청인데 이게 뜬금없이 분양 신청 그럼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정비사업 전체 절차 중에서 어디까지 왔냐? 지금 여기쯤 온 건데 우리가 크게 정비사업을 하려면 세 단계가 있다. 세 단계가. 네.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계획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획이 세 개가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뭐 벌써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맨 앞에 방향 잡는 정비 기본 계획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비 계획 짜서 정비 구역 지정해.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되고 나면 사업이 세 개인데 세 개인데 못 살아, 극히어라, 달동네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들어본 거 같죠? 이거 찾느라고 또 정신 없구나. 77페이지 있습니다. 77. 그래서 요거 1단계가 이게 지난주에 끝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5인분 관시예요, 6인분 관시야, 7인분 관시야, 4인분 관시에서 4인분 관시가 오죠. 사업 시행 인가고시 떨어지면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처 분계획 짜서 인가고시 되면 시작한다. 여기. 그래서 여기 파트가 4인분 관시 파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출제를 안 하고 준공인가 빼고는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개념만 딱 잡고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기존에 아파트 집을 내놨던 사람들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야. 근데 지금 현재 여기 4인분 관시할 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가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양 시청 여기 파트 온 거야. 어디까지 온 거냐면 그림 한번 보여줄까? 첫날 보여줬던 건데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서 구성이 딱 되면 얘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 싹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인가해주세요 해서 인가 떨어지면 이제 시공자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을 이때 하는 거야. 시공자 선정이 되면 얘네들이 기존에 빌라 살던 사람이 있고 재개발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재개발구역이야. 빌라 가진 분도 있고 땅 가진 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에 뭐 한 집이 있었고 다가구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다 밀어가지고 나갔다가 아파트만 딱 져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101호 살던 애가 101호 갈 수는 없거든. 그럼 종전 자산 평가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 내 재산이 얼마입니다라는 평가가 나와야 돼. 그걸 사업해도 좋다고 해야 인가 떨어지면 평가 시작하는 거야. 그걸 조합원이 지금 분양 받기 위해서 내 땅이 도대체 얼마인데 계산하겠지. 감정평가사가 2명이 갑니다. 2명이 가서 예를 들어서 빌라야. 띵동 눌러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가 와서 저 종전자산 평가하러 왔는데요. 뭐 이럴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와. 그래가지고 상태 보고 뭐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평가를 했는데 4억이 평가된 거야. 그럼 다른 감정평가사가 또 왔어요. 네 사람이 평가했는데 5억이 나온 거야. 그럼 4억으로 해야 돼? 5억으로 해야 돼? 가중평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4억 5천이 그 사람의 종전 자산 가격 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권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권리는 가액이 4억 5천이다. 그걸 평가를 누가 하는 거냐면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는 이제 헌집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4억 5천 가진 사람이야. 그럼 이제 나는 아파트를 신청할 때 조합원한테는 얼마짜리 분양할 거냐를 얘네들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는 4, 5천, 쟤는 5억, 쟤는 6억, 뭐 쟤는 단독돼 있어서 10억, 쟤는 상가 큰 거 있어서 막 20억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나갔다가 다시 아파트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사업 시 인가가 떨어지면 자산 평가가 됐으니 이제 너 몇 평 갈 거야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걔네들한테 무슨 신청을 받아야 돼? 분양 신청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분양 신청이라는 건 요 순서예요. 뭐로 해볼까? 기존에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A가 갖고 있던 자산은 예를 들어서 4억 5천, 4억 5천. B가 갖고 있던 빌라는 뭐 3억, 3억. C가 갖고 있던 단독주택은 땅하고 가격이 좀 커서 얘는 6억.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소유자들이 만약 800명 있었던 거예요. 800명. 800명이 조합원인 거예요. 재개발 구역에. 얘는 싹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 거야. 1000세대를 짓는답니다. 1000세대를 지을 때 얘네들 아파트만 짓지 않고요. 재개발은 일정한 면적을 그 임대주택 줘야 돼요. 의무화돼 있어. 그러니까 공익사업인데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만 보호하면 안 되죠. 세입자도 사람이잖아. 세입자 사람이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여기다 임대주택도 지어야겠다. 그래서 임대주택 졌어.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 100세대. 나머지가 900세대인 거야. 300세대, 300세대, 뭐 300세대. 얘는 18평, 24평, 뭐 32평. 큰 평형은 안 하기로 했대. 그럼 이제 저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A인데 나는 몇 평 가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4인 가족이야. 4인 가족이면 18평은 좀 작죠. 그럼 이제 한 24평이나 32평대 신청하겠지. 근데 조합원한테 분양할 때는 비싸게 할까요? 싸게 할까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조합원은 싸게 해줘야 돼. 원가를 제공한 사람이라.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얘네들이 예를 18평이면 예를 들어서 뭐 4억이다. 얘는 5억이고 예를 들어서 6억이야. 그래서 편하게 할게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거는 얘는 5억에 분양하고요. 얘는 6억에 분양하고 얘는 7억에 분양한대.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 일반 분양분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800명이 다 신청하면 몇 세대 남죠? 100세대는 임대주택 빠졌잖아. 100세대 남죠? 100세대 남으니까 100명은 분양 신청해도 되잖아. 그럼 무슨 통장이 있어야 돼요? 청약 통장 일반 분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기에 넣었는데 그럼 18평을 살려는 사람은 얼마 주고 사는 거야? 5억. 일반인은 저기 조합원은 4억 주고 사는 거고 얘는 청약 넣어서 5억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꼭 봐야 돼. 재개발 재건축은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 아파트 가격을 판정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아파트가 여기 신규 아파트인데 여기 힐스테이트라고 그럴게. 여기도 1000세대인데 입주한 지 지금 현재 뭐 1개월 됐대. 예를 들어서 1개월 됐는데 여기 18평, 24평, 32평인데 얘가 지금 현재 6억, 얘가 7억, 얘가 8억에 거래된대. 그럼 내가 지금 현재 6억을 가지고 있으면 18평짜리를 지금 실거래로 살 수 있어. 근데 이거 청약 넣으면 몇 억에 살 수 있네? 그럼 1억의 프리미엄 생기는 거죠. 그럼 청약 통장의 프리미엄은 1억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 3억짜리 갖고 있던 애 있을게요. 빌라 3억짜리 갖고 있던 애가 얘가 만약에 18평을 신청하면 몇 억을 내면 되네? 1억을 추가로 분담금 내면 되죠? 그럼 얘는 자기 4억 낸 거니까 이제 집 내놨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팔 때 5억에 파는 거예요? 6억에 파는 거야? 그럼 얘는 프리미엄이 이제는 2억이 있는 거야. 조합원이 되실래? 청약 넣어가지고 당첨도 안 될 건데 넣어볼래요? 저 100명 100세대 뽑는데 20만 명 왔어. 야 이거 청약 넣어도 당첨돼 1억인데 넣어야지 안 넣을 거야? 그럼 저보다 청약 우선 순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냥 저 100명 뽑는데. 그러면 나는 청약도 없고 그냥 사자. 근데 내가 머리를 좀 써서 나도 남들보다 좀 싸게 집을 사서 내가 연봉이 지금 5천, 예를 7천 정도 돼. 이것저것 포차 떼니까 실수령액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인데 매달 쓰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빼고 하니까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야. 1,0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 1,000만 원으로 삼성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SK 샀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근데 이 1,000만 원으로 1억 모으려면 10년이고요. 2억 모으려면 20년을 모아야 돼. 안 쓰고 버티고 버텨서 20억을 모아, 20년을 모아야 저 차익을 가져가는 건데, 내가 그럼 미리 여기 있는 요거를 피를 주고 사람들이 막 빌라 막 무너져 가려고 하는 건데 막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사겠어요? 저 새 아파트 받으려고. 저 새 아파트보다 싸게 받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옛날에
한참 쌀 때야. 뭐 2억 1,000일 때 그때 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간 게 이제 거래된 게 3억 정도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권리가액이 올라가서 그럼 2억 1,000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몇 억 되는 거예요? 6억 되는 거고 4억이 생기는 거잖아. 뭐 물가 상승률이 뭐 보통 4%라고 치면 1년에 4%예요. 그러면 저게 2억인데 4%면 428, 800만 원이죠. 그럼 800만 원의 복리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많이 올라가야 뭐 800에다가 4년, 아니 10년 걸렸다고 그럴까요? 그럼 8천에 1억 정도야. 1억 정도가 내가 나간 돈이지만 지금 4억이야. 그러면 저거 해야지. 그만할게요. 숫자 나오니까 막 찝찝한 것 같은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한다 그러면 저금액 갖고 내가 받았을 때 얼마의 분담금이 나와서 내가 아파트를 들어갔을 때 얼마에 싸게 들어갈 수 있냐. 시세보다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좋은데 이 아파트 가격이 종전에 5억 8천이면 6억이 된 거야. 근데 앞으로 7억까지 갈 것 같아. 7억까지 갈 것 같아. 그럼 입주할 때쯤 되면은 1억이 풀리면 또 붙죠. 3억 붙는 거야. 근데 이게 집이 떨어져서 얘가 3억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4억 주고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분양 신청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해요. 신청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해. 왜 신청 안 해? 그러면 옆에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데 내가 분담금 내서 하는 것보다 나 그거 안 내고 이거 팔고 나 이거 살래. 이런 사람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저는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셔야 된다고. 내 재산을 아무리 많이 20년 동안 모아도 2억을 못 모으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하면 2억 모으는 건데 그걸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그잖아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강의 2004년 5년도에 저 지금 한 그때 어디지? 교통회관인가? 교통회관에서 2,000명 놓고 막 했었어요.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의 법률도 완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2,000명의 눈빛은요. 그때 재건축 재개발이 주공 막 들어가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야. 와 이게 진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수익이 나오나? 근데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칠판이 없어가지고 무슨 뭐야 이거 화이트보드에다가 썼는데 저 멀리는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렇게 비디오를 잡아가지고 되게 확대해도 잘 안 보여.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마지막에 결론이 해야 된다. 그 사람 그 말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거든.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기는 계산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네가 사라고 하면 살 거고 사지 말라고 안 살 거다. 이걸 듣고 싶어서 그때 하루 1일 특강이 2만 원인가 그랬어요. 주최한 사람하고 저하고 5대 5거든요. 근데 2,000명이면 얼마야? 하루에 2천만 원 벌었었어요. 그래서 한 6번인가 했는데 거의 뭐 1억 넘게 벌었으니까 그때 나이가 제가 20대 그때 얼마야? 20대 후반인가 그랬거든요. 갑자기 그 돈이 생겼는데 제가 뭘 했겠어요? 이거 했겠어? 이것도 많이 먹었지만 제가 그때 했던 게 이제 부동산은 무조건 사야 된다. 오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올스탑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고 정부가 하라고 그래도 안 하니까 패스트 트랙 하겠다.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더라도 그때 신청해도 된다. 뭐 이렇게 완화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할 때 그때 당시 막 그런 거 하다가 이재명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약간 스탑 걸려놓은 거지. 지금 현재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잖아요. 그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 빈 땅 분부지 같은 거 밀어가지고 아파트 공급하겠다잖아 지금. 그런 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다. 공급하겠다. 근데 발표를 했지만 땅 밀고 아파트 입주하는데 최소한 4, 5년 걸려요. 그럼 지금 공급이 돼 4, 5년 뒤에 공급돼? 그럼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니까 안 되겠다. 보유세 때리겠다 나오는 거고 재산세 세게 때리겠다. 양도세 중과 유예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공급은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많이 가진 사람, 집값 비싼 사람, 야 윽릉과세야. 너 비싼 거 갖고 있으니까 세금 많이 내. 이렇게 하겠대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다. 5월 9일까지 아마 집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세금 안 내려고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18평으로 갈 건지 24평으로 갈 건지는 본인 판단인데 얘 아까 3억짜리 같은 경우는 요 4억으로 가면은 지금 몇 억이 남는 거네. 1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 6억짜리가 이거 신청하면 오히려 얼마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얘는 더 받은 애니까 증환지가 되고 얘는 덜 받으니까 가만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환지 가만지 개념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개발 환지 방식이 여기서는 권리 방식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4억짜리가 있던 애인데 마침 딱 4억인데 4억이야. 그럼 적응한지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적응한지 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4억 1250원인데 딱 4억 1250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념은 적응한지 개념이지만 적응한지는 나올 수가 없고 증환지 아니면 감환지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볼까? 이 사람이 집을 한 채를 받으면 1억이 프리미엄이 남는데, 게다가 잘 봐요. 여기서 1억인데 일반 물량까지 하면 2억이 남는 거잖아. 머리를 쓴 애들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 땅 갖고 있으면 요거 아파트를 3개를 받고 싶은 거야. 4개를 받고 싶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요거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지. 그래서 옛날에 이걸 자르니까 얘 4개를 주면 4개 주면 정작 받아야 되는 애들이 못 받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몇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대요? 야 1주택 공급이니까 너가 집이 10개 있어도 하나 줄 거야. 너 한 세대가 만약에 집을 뭐 공유해가 몇 개 갖고 있어도 3명이 하나 공유해도 하나 줄 거고, 한 사람이 10개 있어도 하나 주겠다. 그래서 원칙을 1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4억짜리 땅이었는데 4억짜리 땅이었어. 근데 이걸 쪼개잖아. 이걸 쪼개면 4개 쪼개면 집 4개 줘요? 하나 줘요? 하나 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잖아. 팔면 되죠? 그럼 1억인데 1억이 팔겠어요? 프리미엄 2억인데 1억이 팔지 못하지. 그럼 2억이 팔아도 1억이 남는 거 아는 사람 사겠죠? 그럼 요거 하나에서 1억씩 나오는 거지. 선 딱 2번 걷는데 3억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재밌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제 요걸 또 쪼개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기 인천에 인하대 가면, 인하대 앞에 재개발구역 있잖아요. 한 평이 1억이었었어요. 지분 쪼개기 성행해가지고 재개발 무산 이렇게 해버렸어요.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인하대학교 앞에 거기 무슨 동이야 거기? 숭이동 무슨 동 있잖아요. 영년동인가? 거기 재개발구역에서 지분 쪼개기 성행해가지고 이제 이거 못하게 하겠다. 그럼 언제 못하게 할 거냐? 우리가 날짜를 정해줄 건데 이 날짜 기준일 이전에 하면은 줄 건데 이후에 하면 안 주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지분 쪼개기 금지 규정이 나올 건데, 그게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저게 만들어진 거야. 법 조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규제하려고 법이 생기는 거고, 생겼는데 이거 생기고 나니까 애들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뭐 고민할 거야. 어떤 애가 나왔냐? 토지를 분할하더니 이제는 어떤 애가 나오냐면 빈 땅을 사가지고 다세대를 져요. 이걸 지분 쪼개기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다세대를 대충 져가지고 6개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이제 6개 다세대니까 구분 등기돼 있으니까 다 줄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피해 주고 또 팔 거 아니에요? 또 프리미엄 먹고 하나당 1억이면 5억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나오니까 저걸 신종 지분 쪼개기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빈 땅에다가 신축하는 것도 기준일 전에 했으면, 이 사업이 하기 전이었으면 모를 거 아니야. 근데 확정이 됐는데 네가 했어? 난 니네 통째로 하나 줄 거니까 프리미엄 하나로 끝나. 그럼 산 사람들 돈 프리미엄 날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떤 애가 또 있었냐면 다가구 주택 아시죠? 다가구 주택은 소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인데 이걸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는 거야. 이걸 전환 다세대라고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구분으로 인한 등기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다가구였는데 구분해가지고 다세대로 됐다. 이걸 지분 쪼개기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또 파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저것도 하지 말래. 그래서 지금 정비법에 4가지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바보가 있었는데, 어떤 바보가 땅이 2개가 이미 분할이 이전에 돼 있었거든요. 이걸 합친 거야. 도라이. 2개 나올 수 있는 건데 하나 팔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치기는 해도 됩니까? 못합니까? 합치긴 해도 되는데 쪼개기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중 못하는 거 4가지 써놓고 되는 거 찾아라 그러면 합병이 답이 되는 거야. 분할은 안 되지만 합병해도 상관없잖아. 그래 답이 토지 합병이 답인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면 그 왜 합병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돈 벌어본 사람들은 합병하면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이거 도래 아니야? 막 그러면서 절대 등기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 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왜 합치셔가지고 못 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법에서 하나씩 규제하는 거고, 매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대요. 근데 예외가 2주택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유한 수만큼 주는 경우도 있어. 소유한 수만큼 준다는 얘기는 투기가 있어서, 투기가 없어서. 10개 있으면 10개 다 드리겠대요. 그럼 과밀 억제권역이 투기가 많을까? 과밀 억제권역 외가 많을까? 과밀 억제권. 그럼 여기는 규제를 좀 세게 해야 되지만 여기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재건축은 다 줘도 돼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같이 있는 애들이 아니라 땅만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받아버리니까 그거 안 돼. 그건 안 되고 재건축만 너 아파트 10개 있었어? 10개 주겠대. 그래서 속초에서 시커 사세요. 10개 사봐. 속초에 아파트 10개 갖고 계실 거야? 인구도 없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는 데서 누가 10개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겠다. 근데 거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열 죽으면 안 돼. 거기 하나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재건축은 최대 3개까지는 주겠대요. 10개 있으면 3개는 주겠대. 대신에 거기가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이면 또 하나 주겠다. 그걸 하나씩 만들면서 규정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그럼 이런 규정에 따라 공급을 하려면 일단 얘네들이 나한테 뭐를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서 여기로 300세대인데 400세대가 몰린 거야. 그럼 300세대 중에서 100명이 초과됐죠. 그럼 100명은 잘라야 되죠. 그럼 여기서 100명은 탈락시켜야 돼. 근데 이거로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겠대.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 신청했는데 300세대가 200세대가 됐어. 그럼 100세대는 아무도 신청 안 한 거네? 그럼 이거 일반 분양분으로 돌려버려요.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사업비용 충당하면 되니까 더 좋은 거지, 조합원 입장에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슨 신청을 받는다. 그 분양 신청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분양 신청이라는 거는 그럼 언제 하는 거냐면 사업해도 좋다라고 떨어졌죠. 그럼 종종자산 평가한 다음에 야, 니네 몇 평 갈래? 라고 신청해가지고 얘는 24평, 얘는 32평 해가지고 800명 전원의 분양 신청한 서류를 갖고 이제 얘는 몇 평으로 보내고 몇 평 보내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걸 작성해서 인가가 딱 떨어지면 하자. 철거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 나가야 돼요? 아니면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수익 정지시켜야 되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사용수익 정지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뭐가 떨어지면? 관리처분 인가. 그럼 이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주하는 거예요. 이주하는 순간 이제 뭐 할 수 있네? 철거, 부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기술적으로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얘는 이제 고시한 날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순서를 하는 건데 그 순서 중에서 여기 할 차례인 거야. 자, 인가 고시 나면은 이때부터 아까 종전 가격 요거 산정한다고 그랬죠. 인허가 의제시키고 사업 인정 간주되기 때문에 이때 사업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인가고시 떨어지면 이때부터 90일 안에 조합원들한테 통지서가 날라올 겁니다. 몇 평형 받고 싶으십니까 해서 책자가 날라와요. 조합 측에서 만든 책자야. 그래서 32평형 내부를 보니까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난 C타입이 마음에 들어. 그럼 C타입 신청하시면 돼. 어떤 분은 A타입 신청하고 그런 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책자를 90일 안에 보내는데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요 통지가 온 날부터 얘네가 기한을 정해놓고 이 기간이 끝나면 분양 신청 안 하겠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조합이 정합니다. 30일에서 며칠이요? 그럼 이건 며칠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조합에서 보통 45일 정하거든요. 45일 정하는 이유가 60일 정하면 너무 사업 신청이 느리고 30일 하면 뭐 못했다고 욕하고 하니까 딱 우린 법에서 정한 중간 날짜로 하겠다. 그럼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로 했는데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36, 36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통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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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36. 안 따라할 거예요? 나는 이거 20년 전에 다 외웠는데 여러분이 외워야지.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거잖아. 통36, 통36, 362, 36이야.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20일. 요거를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하고 요 기간이 만료되는 날 있죠. 요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요 만료일, 이거 줄여서 이걸 분만일이라고 그래요. 분양청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설계하는 그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을 한다. 그래서 A는 몇 평형, B는 몇 평형 배분을 위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인가가 이제 신청을 이 법은 전부 다 누구한테 인가 받는댔지? 시장원수등한테. 그럼 얘가 인가고시를 딱 해주면 요때부터 철거 시작하겠다. 철거 시작이니까 사용수익이 뭐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입니다라고 해서 사용수익 정지되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았거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철거 들어가서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준공무사 받고 완전히 끝났으니까 야 이제 사업 다 끝나고 준공까지 끝났거든. 소유권 가져가 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요날 3시에 고시했어. 3시. 3시에 고시하면 3시에 가져가는 거 아니라 7, 8, 9, 10, 11 삐 땡 치면서 무슨 날 돼요?
요날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을 확정시키겠다라고 법에다가 법률에 규정했어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시기야. 어느 날? 다음 날. 그럼 다음 날 소유권도 확정이 됐고 청산금도 확정됐으니 더 받은 사람은 징수하고 덜 받은 사람은 교부해서 청산해서 끝내라. 근데 여기서 자, 여기 다음 날 소유권이 왔는데 공사 완료되면 구역은 있어야 돼, 구역은 없어져요? 구역은 없어졌지만 아직 조합원들이 남아있죠. 조합원들 남아있잖아. 그럼 구역이 완료돼서 해제됐다고 조합이 해산되는 건 아니지. 조합은 다 모여가지고 해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게 맨날 시험에 답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시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식 정지되는 바람에 임차권자들의 권리관계가 이제는 기존에 전세에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권리관계 해결을 해야 된다 해서 나오는 게 임차권자 권리조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상태로 가는데 여기서 무슨 신청할 차례 지금? 분양 신청이에요. 이제 이해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사업시행자가 아까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고시가 됐어. 그럼 인가 고심이 있으면 아까 며칠 안에 통지하라고 했죠? 90일 안에 통지를 하고 1회 20일 정도, 30일 정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통지할 때, 자, 얘네들한테 뭐가 날라오냐? 여기 시험에 틀려라라 문제로 나왔어요. 틀려라. 자, 이거 봐보세요. 이 내용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고, 2번은 일간신문에다가 뭐 하래요? 공고하래. 근데 얘 위에 거 통지하는 건 10개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건 몇 개요? 제가 약간 써놓은 거가 뭔가 좀 위아래가 다르죠? 뭐 여기서 힌트 잡은 거 있어요? 제가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 색깔 들어가 있고 여기도 색깔 들어있는 애는 둘 다 똑같은 애야. 이해됐어요? 근데 통지하는 거에서는 야 얘야 너 종전가격 얼마고 명세 뭐니까 너 가격이 얼마야 이건 통지해야지. 이걸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리고 분양 대상자들 야 너 3억 내야 돼 4억 내야 돼 얘한테 통지해야 되죠. 그럼 이 내용은 공고 내용에 포함돼 안 돼? 다음 중 일간신문 공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놓고 얘 4개 쓴 다음에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맞춘 사람이 없었다고. 제가 말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색깔 들어가 있는 거는 공통사항입니다. 통지도 해야 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는 사실을 하는 거는 둘 다 똑같은데 통지하는 것 중에 개별 신청하라고 하는 건 개별 너 가격 얼마야? 너 분담금도 얼마야? 너 신청 여기다 써. 그럼 이거 신청서는 여기 써야지. 공고하는데 신청서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 분양 대상이 되는 건물의 내역이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거는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일반 분양 신청한 사람들 걔네들 권리자 권리 신고 방법 써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면 요 1, 2번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1, 2번은 어디에만 있고 통지에만 있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저거를 아마 기출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건데 맞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됐어요? 이 안에 박스에 있는 건 안 외우셔도 돼요. 공통사항을 물어보진 않아. 공통사항을 물어볼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4개 지문을 만들어 놓고 한 개 얘나 얘를 넣어놓은 다음에 꼭 통지는 하는 사유인데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하는 사유 찾으세요. 그러면 얘 둘이 답이겠지. 그래서 신청서는 너무 쉽잖아. 신청서는 공고를 왜 해? 일반인들한테. 신청서. 걔는 일반 분양 받는 애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그럼 36 36 뭐 한 날부터?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362 362 연장해서 20일. 그럼 요때 이 재개발 구역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을 거예요. 보통 사무실이 버스 정류장 앞에 있거든요. 보통 3층에서 4층에 허름한 여기 사무실 가 있어요. 조합장 이사 감자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이제 분양 신청하러 가야 되죠. 그럼 내가 손에 뭐 들고 있어야 되냐면 내 거야라고 하는 게 등기부등본이죠. 내 거. 그리고 내 거라는 걸 갖고 난 몇 평 갈 겁니다. 분양 신청서가 날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까 통지할 때 공고할 때 날라온 데잖아. 여기다가 써가지고 여기 사무실 가서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 신청서에다가 내 거야라고 내역 명기하고
내 거 확인하려면 뭐 있어야 돼? 이거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외국가에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등기로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편의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신청 기간 안에 보냈다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분양 시청 기간 내 발송된 거라고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우편으로 해도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법조문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그냥 설명을 한 거야. 예. 여기까지 됐어요? 대한민국 전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 10년을 이거 했습니다. 10년. 감사도 하고 다 했어. 근데 이걸 내가 설명하려면 실무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지만 시험에서는 얘가 딱 정해진 게 나오니까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아파트 분양권 나와 안 나와? 중개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분양권 안 나오는 거 사가지고 중개했다 나중에 욕먹고 문 닫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시험에서는 그런 거 안 내고 분양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거 뭐 이런 거 골라. 이런 거 내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1000세대를 지었었잖아요. 1000세대를 지었는데 임대주택 아까 100세대, 분양 조합원한테 하는 거 800세대, 일반 분양 100세대 나왔죠. 나왔는데 얘가 아까 그거를 한 거야. 옆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신청했다가 이거 오히려 내가 더 독박 쓰겠는데 신청 안 할 수도 있죠. 신청을 그럼 600명이 한 거야. 600명. 600명 하면 200세대 남죠. 그럼 무슨 분양해야 돼요? 재분양해야 돼요. 재분양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야 45평으로 된 거 예를 들어 50평짜리다. 50평짜리 쪼개면 몇 평짜리 2개 나와요? 그래서 평수를 좀 줄여가지고 세대수 더 확대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획 바꿀 수도 있어. 그럼 다시 뭐 받아야 돼? 재분양. 그게 재분양 공고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청 기간 종료가 된 후에 사업시행과 변경으로 조금 전에 바꾸면서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세대수나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 분양공고 절차 다시 해서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말뜻은 이해된 거예요. 그리고 재분양 신청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200명이 신청 안 해서 200개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못 받은 애들한테 신청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아까 신청 안 했던 사람, 신청했다 처리한 사람한테 야 분양 신청 우리 다시 받을 거거든. 너 그때 신청했다 처리한 이유가 뭐야 했더니 너무 큰 평수밖에 없어서 저 신청 안 했어요. 했더니 25평짜리 쪼개놨거든. 너 그거 신청했다 떨어졌잖아. 처리했었잖아. 이거 신청해. 그럼 얘가 예 알겠어요. 다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이제 투기과열지구 자꾸 등장하는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다. 자 서울인데 서울은 지금 전역이 뭐야? 투기과열지구야. 투기과열지구야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근데 투기과열지구인데 여기서 얘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애가 재개발해서 또 받아보면 이건 투기 더 과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밖에 못 받게. 그래서 5년 안에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신청 재분양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얘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가 됐거나 그 세대의 분양 대상자 선정이 됐었다. 그럼 몇 년 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재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재분양 신청 못 합니다. 근데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가장으로 이혼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나쁜 것들이. 근데 이혼은 부득이한 경우니까 이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속이나. 그래서 상속, 결혼, 이혼 요거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요런 사람은 해줘야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분양 신청 기간이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인데 45일로 잡았다. 그럼 요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 했다가 처리한 사람, 제외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한 사람들은 손실보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 안 한 사람 신청 기간 종료되기 전에 했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종료되기 전에 해야 돼, 이후에 해야 돼. 이전에 분양전 처리한 자인데 이거 우리 시험에서 재작년에 이후로 나왔어. 이걸 이후로 냈어요. 진짜 유치하게.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 못하는 사람 있었죠. 걔네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서 혹시 A가 집을 갖고 있었고 B가 땅을 갖고 있었고요. C는 빌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아파트 한 채씩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얘가 한 세대인 거야. 한 세대면 아까 1세대 몇 주택. 그럼 얘 아빠가 받고 얘네들은 못 받죠. 분양 대상에서 뭐 되는 거야? 예, 제외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서 내보내야지.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손실보상 협의를 들어가겠다. 그럼 언제 협의를 할 거냐? 철거하기로 한 날이 아까 뭐 떨어지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 한 다구 인가고시 무슨 날부터? 다음 날부터 90일인데 시험장 가면 요 다구할 때 다를 빼요. 인가고시로부터 90일이 아니라 무슨 날?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시작을 하겠다. 됐어요? 네. 자, 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얘네들 중에서 A가 신청을 했다가 처리했어. 그럼 이제 조합이 시행자 거 아니에요? 조합이랑 얘랑 네 권리가액이 4억이었거든. 내가 너 신청 안 했으니까 4억 천 줄게. 이럴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신청 한 애들은 프리미엄 거의 한 1억 정도 버는데 나한테 천 먹고 떨어지라고? 협의할 거야 안 할 거야? 손실보상 협의해야 되잖아 얘네 둘이. 협의해야 되는데 얘는 나는 5천까지는 더 받아야겠다 이러는 거야. 나 신청 안 했으니까 내가 조합원으로서 신청 안 했으니까 나 5천만 받을게. 얘는 얼마 주겠대? 4천. 그럼 둘이 협의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누가 더 좋은지 봐봐. 이 조합 입장에서는 돈이 일시불로 안 나가죠. 얘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일단 나간단 말이야. 협의가 안 되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얘 일단 나가는데 저 돈을 못 받았잖아.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이런 애가 만약에 100명이잖아요. 100명이면 얼마야? 450억이야. 450억 얘네들이 이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뭐 붙어요? 그 얘네들은 계속 지지분이 끌 거 아니야. 그럴까봐 2번, 3번 들어왔어요. 이게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자 아까 언제부터냐면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한댔죠. 90일이 지날 때까지 협의가 안 된 거야. 벌써 3달 동안 이자가 얼마나 붙었겠어요. 예.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 되면 이것들 계속 지지부진하게 1년, 2년 갈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수용해 주세요라고 수용을 해달라고 재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내 땅 사가라. 사가라 해서 뭐예요? 매도 청구 소송. 요거를 60일 안에 하게 돼 있어요. 소유자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손실보상 협의를 하는 거니까 아까 얘가 4억 천 주겠다, 4억 5천 주겠다 막 이러다가 며칠이 지나버렸냐면 90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아까 며칠 안에 수용 청구를 하든지 재결 신청을 하든지 매도 청구 한댔잖아. 그럼 요게 지났는데 판결이 되게 늦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자 줘야 되죠, 걔네들한테. 그래서 얘 최대 15%까지 이자 줍니다. 여기 며칠 최대? 그래서 이거 시행자는 60일을 넘겨서 수용 재결을 신청했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토지 등 소유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지연되는 날짜에 따라 뭐 6개월이냐 1년이 지났냐에 따라 15%, 15%, 10%, 15%까지 1년 지나면 거의 15%까지 줍니다. 만약에 1억이면 얼마야? 1,500. 4억이면 너무 어렵죠. 6천. 이자가 6천이 붙는다고. 뭔 말인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손실보상 결정은 협의하여 산정하는 거니까 현금 갖고 산정하는데 얘가 지지분하게 느릴까봐 요거 기간을 넘겨서 하게 되면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서 이자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가 빨리 할 거 아니야. 요게 분양 신청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제 분양 신청을 다 했어. 자, 신청을 다 해서 얘네가 이제 신청받은 서류 갖고 이제 분양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뭐라고 그래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A는 24평 신청했고 B는 32평 신청했고 쭉 해서 짜는 거야. 그럼 분양받을 사람 주소 성명 있어야 되죠. 그 앞으로 분양받을 건물의 추산액을 이걸 분양가라고 해요. 무슨 가?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아까 말했던 4억. 18평짜리 4억. 근데 기존에 있던 제 가격도 알아야 되죠. 그럼 종전토지 건물 가격 있어야 되는데 종전토지 건물의 명세 및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하는 가격 이걸 종전가라고 그래요. 종전 가격이 3억이었던 애야. 그럼 이걸 신청하게 되면 얘 몇 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1억. 그 설계를 하는 게 관리처분계에서 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리고 분양 대상자가 그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럼 무슨 소유권 외의 권리가 뭐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해가고 여기서 소유자는 돈 받고 예를 들어서 받는데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되죠.
그럼 세입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도 짜야 된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 있죠. 돌려주지 않고 빼놓은 거. 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분. 그럼 여기서는 얘는 보르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불러요? 보르지. 그래서 추산액 처분 방법 어떻게 하겠다. 요 계획을 짜는 걸 시행자가 짜서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재개발구역 단지 안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요. 경축 관리처분 인가 이렇게 곳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인가 곳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용수익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얘가 옆에 이주 시기라고 써 있어요. 이주 시기 신청은 어디다 해라 막 이렇게 써 있어. 그 시기 안에 이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보상금을 못 받았으면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 관리처분 인가는 일단 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 기존 건물 철거하기 전 사이에 요 사이에 인가 신청해야 돼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누구한테 인가 받으면 되겠네? 시장운수등한테 인가를 받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래? 신고. 잠깐만. 인가 받았는데 변경 생기면 다시 인가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야? 신고하래요. 요게 이제 틀려라 문제로 나오는 거야. 틀려라. 자, 이제 보세요. 계산 착오가 있었어. 얘가 320만 원 써야 되는데 32만 원 썼어. 숫자 잘못 써가지고. 그걸 오기라고 그래요. 또는 누락이 됐어. 이거는 조서가 단순하게 바뀌는 거죠. 그럼 요거는 경미한 거로 보는데 이 경미한 변경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단어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뭐 하는 경우? 근데 있는 경우에라고 처음에 시험에 나왔어요. 불이익 받는 자가 있으면 경미한 걸 보면 안 되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관 사업시행과 변경에 따라 자 이거는 얘네들이 정한 계획에 따라 변경이 생긴 거라 이미 얘네가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 판결입니다. 자 매도 청구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 바뀌는 거는 판결이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신고하면 되죠. 법에서 정한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볼 거 없을 것 같고 뭐 주소 바뀌었어. 사업자 주소 바뀌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딴 데로 이사 갔다는데 법인이 이사 갔다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시험에 혹시 나오면 요거 기억하고 뭐만 티귿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자 인가 절차는 자 얘네가 분양 신청한 서류에 따라 얘가 A는 몇 평형 몇 평형 몇 평형 다 배분했죠. 그럼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쟤네들만 알고 우리 궁금해야 돼. 내 18평 채웠는데 18평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24평 가세요 그러면 나 18평인데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이거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그래서 30일 이상 공람 기간 줍니다. 그래서 여기 공람에서 야 니네 와 니네 우리가 계획 다 짰거든. 이거 30일 이상 공람에서 의견 있으면 내가 반영할게 다시. 반영한 다음에 인가는 30일 안에 다 들었으니 해주겠다. 그래서 인가 여부 결정 통보하는데 개별 통지하게 됐어요. 개별 통지라는 거는 시행자가 분양 신청자한테 야 너 몇 평형 신청한 거 이제 가져가도 될 거야. 이제 너는 철거할 거니까 나가라. 이주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업이 다 완료되면 통지할 테니까 그때 들어와. 이게 통지서가 날라와요. 이거 신설 규정인데 4번은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토. 요게 옛날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관리처분 계획을 봤는데 일반 주민들이 저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못하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야 이런 경우는 아예 전문가한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라.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운수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공기관에다가 야 이거 관리처분계획 얘네가 짠 거 제대로 짠 거 맞냐? 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타당성 검증 비용은 시행자한테 내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제가 밑줄 치는 것만 기억해 보세요. 관리처분계획에서 여기 정비사업비. 사업비가 정비사업비를 기준으로 맨 처음에 짰었던 정비사업비 있죠. 그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이거 경미한 거야? 이거 뭔가 중간에 이거 뭐 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정비사업비는 2천억 든다고 그랬는데 3천억으로 바뀐 거야. 그럼 몇 억을 더 내야 돼요? 1,000억. 그러면 조합원이 만약에 1,000명이었어. 그럼 1억씩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난 비용이 늘어났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동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10% 이상이야. 10%. 정비사업비는 몇 프로? 10%.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담금의 규모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맨 처음에 야 1억만 내면 될 것 같아 했더니 2억 내래. 이러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잖아. 1억 3천 내래. 이거 너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로 잡았어요. 분담금은 몇 프로? 그래서 분담금은 20%야. 사업비는 몇 프로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면 둘이 바꿔서 내는 거예요. 잡아요. 분담금이 규모가 커요? 사업비가 커요? 사업비가 크니까 그냥 10%만 증가해도 엄청난 거야. 분담금은 몇 프로예요?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단호 안 해도 되죠. 전체 사업비가 10% 늘었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큰 금액이 10%잖아. 분담금 1억에 10%면 1,000만 원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0%로 잡은 거다. 그러면 요거는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다. 그리고 조합원이 좀 찝찝해서 20% 이상이 15일 안에 시장군수님 이거 타당성 검증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하겠대. 기타 필요한 경우는 볼 거 없고. 그럼 시험에 나오면 요 두 개의 숫자 비교하는 걸 거예요. 맞죠?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 작성 기준에서 아까 제가 1세대 매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2주택을 주는 경우 있고 3주택을 주는 경우 있고 소유수만큼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건 사례가 다 달라서 그 환지는 기존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다 봤는데 얘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죠. 그럼 얘가 100일로 있으면 100일로 가야 돼? 아니면 신청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면적은 중요한데. 그래서 환지 기준은 위지면 토수리환이었었거든요. 토수리환. 요걸 종합 고려하여 해야 되는데 여기 그 땅에서 그 땅 가는 거니까 지목하고 위치는 필요가 없죠. 그 땅이니까 토지 수리 필요 없고 그럼 면적이 몇 평이냐, 이용상 상가냐, 주택이냐, 공장이냐, 그리고 환경은 봐야 되니까 얘는 면이환 기준으로 해야 돼서 면이환 이렇게 남은 거야. 환지는 위지면 토수리환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달라졌구나. 그 땅에서 그 땅 지니까 땅에 대한 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면이환 기준으로 종합 고려하는데 너무 좁으면 좀 더 주는 걸 증가시켜 줄 수 있고 넓으면 감소할 수도 있다. 이거 증환지 감환지 개념이에요. 증환지 감환지 개념 그대로 갖다 쓴 거고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구역 지정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너무 적으면 안 줄 수도 있죠. 안 주는 거 환지 무슨 개념이에요? 부지정. 현금 청산하는 게 환지 부지정 개념이에요. 환지 부지정 개념.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줘서 내보내는 것도 현금 청산이나 건물로 주는 거니까 입치 한지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5번이 별표해야 돼. 아까 분양 설계를 하려면 이 사람이 신청이 끝나야 설계할 수 있죠. 신청이 끝난 날을 아까 분만 일. 그래서 여기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분만 날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합니다. 분양 설계 기준일은 그러면 분만 일. 됐고. 그리고 아까 1000세대인데 900세대 일반 분양에서 조합원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얘네가 800명이 600명으로 한 거야. 300세대 남았죠. 그 자녀분이라고 그래. 뭔 분이야? 이거는 일반 보류지잖아. 그래서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이 기준인데 한 세대나 1인이 하나 이상 주택 10개를 갖고 있어도 몇 주택 주고 1대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막 10명이 공유해. 그래도 몇 주택 줘요? 그럼 결론은 원칙은 1주택 공급의 원칙 된 거네. 맞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 다음에 강목에 따라 조금 전에 2인 이상 1토지 공유하면 아까 10명이 땅 공유 하나 하면 몇 개 준댔어요? 하나 주는데 얘가 조례에서 어떤 지자체는 2개 준다고 한 조례도 있어. 그럼 조례는 어느 지자체냐에 따라 다르니까 시험에는 못 내요. 그럼 얘는 조례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마시면 돼. 그리고 2번은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뭐네 이거? 소유한 주택 수만큼이죠. 10개 있으면 10개 준다는 얘기잖아. 투기가 있어서 투기가 없어서. 그럼 아까 제가 과밀억제권역하고 그 아닌 지역 중에서 아닌 지역인데 재개발은 토지 가진 사람 다 줄 수 없잖아. 그래서 재건축만 해당한댔죠? 무슨 사업만? 재건축 사업은 다 줄 수 있대. 다 줘. 야, 10개 했으면. 야, 척초에 10개 했어? 10개 다 줘. 근데 거기가 투기과열지구 조동 대상이면 하나. 그래서 단 투기과열지구거나 조정 대상이면 제외한다. 하나 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요거는 기존의 현대건설의 근로자들이 이 집에 500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개발한다고 나갔어. 근데 현대건설 소유자 한 명이니까 하나 줍니까? 다 줘야죠. 기숙사 수만큼 줘야 되니까. 그리고 국가지자체는 투기 목적이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할 때 얘네는 다 줘도 되지. 투기 목적이 있어서 투기 목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2, 3, 4는 잘 안 내고 요걸 갖고 내는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다 줄 수 있어. 단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이면 하나. 근데 여기 요 내용하고 겹치는 게 밑에 있어요. 4번 가시면 이번에는 과밀 억제 권역에라고 돼 있죠. 아까 재건축은 안으로 들어오면 최대 몇 개죠? 3개. 그래서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근데 여기가 또 투조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또 몇 개? 1개. 1개 줍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외에는 다 주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최대가 3개다. 무슨 사업만? 재건축. 그게 둘 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이면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개발구역에 A는 땅을 갖고 있는데 1억짜리 땅을 갖고 있었고 B는 중심상업적이라 얘는 43억의 감정평가가 나온 거야. 근데 잡아요. 몇 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그럼 얘도 1개 주고 얘도 1개 주는 거잖아. 그럼 누가 억울하죠? 야 43억인데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종전의 가격이 크거나 또는 규모가 되게 커. 또는 규모가 엄청 커. 그럼 이런 애들은 1+1에서 플러스 알파로 1개를 더 주겠대요. 그래서 이걸 1+1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갖고 투기하면 안 되니까 이건 소용으로 줘라. 소용이 전용 면적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거는 3년간은 못 팔아요. 투기 목적으로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봐요.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이 엄청 크거나 가격이 엄청 커. 그러면 2주택을 줄 수 있는데 하나는 핸디캡 준댔어요. 그 하나 주택은 얼마 이하로? 60 이하. 이 60 이하 받은 거는 야 이거 몇 년간 못 팔아라. 3년간 못 팔아. 전매하거나 전매 안 쓰면 못 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이런 거를 지문으로 만들어 놓고 틀린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하는 시험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고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넘기면 거기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아까 관리처분계획 짠 요 내용대로 그대로 처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관경하고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은 잠깐만 혹시 1번, 2번, 3번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란 말 쓸 때 주관경하고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땅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자 있었죠. 얘는 건축물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네?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잖아. 그럼 얘는 다 줘야죠, 당연히. 근데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는 현재 생물이죠. 토지 있었던 애한테 건물 주는 거고 건물 있던 애 주는데 지상권은 없는 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토지 등 소유자에는 해당되는데 분양 대상자에서는 제외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기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누구를 제외하고 저 사람 빼고 분양을 해줘라. 그래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지상권자는. 생물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 지문으로 나오는데 정비구역의 재개발구역 안에 지상권자는 분양 자격이 없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재건축엔 지상권자 자체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됐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효과. 제가 아까 사, 인, 분, 관, 시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요때 뭐예요? 시작이 뭐 시작이에요? 철거 시작이니까 사용수익이 뭐 되는 시기? 정지.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받은 후 이제 뭐 해라? 철거해라 이 뜻이에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안전 뭐 붕괴 우려가 있어 그러면 그 전에 여기 재개발구역에 이 건물이 172년 된 건물일 수도 있죠. 45년이 된 건물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거 관리처분 인가 떨어질 때까지 얘 계속 있으면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 위험할 수 있죠.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미리 철거할 수도.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동의 얻어가지고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철거는 이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철거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철거 들어가니까 거기서 살고 있으면 안 되죠. 사용수익이 뭐 돼? 정지.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고시 이때부터 소유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날이 소유권 이전고시 있는 날이죠. 이 날까지는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사용수익 정지. 다만 현재 동의를 얻어서 난 좀 더 할게요 라고 동의를 얻었거나 보상금을 지금 못 받았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다. 그럼 두 가지는 사용할 수 있네. 보상금 안 받았거나 동의 얻었으면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용 못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용의권자 권리 조정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 하나 그림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소유자고요. 얘가 임차인이야. 민법에서 나오는 게 왜 나오고 지랄이야 막 이러지 마세요. 네. 소유자하고 임차인 중에서 지금 소유자는 나가 있고 전세 들어왔겠죠. 전세 계약을 지금 현재 2년 약정하고 현재 6개월 살고 있는 상태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2죠. 그럼 얘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현재 얘가 보증금 2억에 2년 약정하고 들어 살고 있었던 애야. 근데 지금 현재 이 동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축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거야. 경축 뭐 떨어졌대?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사용식 뭐 돼야 돼? 정지해야 돼. 그럼 이제 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면서 계약을 이제는 옛날에는 2억에 2년 약정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계약을 둘이 이제 없던 거로 봐야 돼요. 지금부터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해지야. 계약을 해지해야지. 해지하면서 이제 사용식 정지되니까 A가 얘한테 가서 뭐 달라고 그래야 돼? 보증금 주세요. 그래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보증금 안 주겠다는 거야. 갑자기 내 2억이 어딨니? 그 돈 내가 어디다 썼어? 그럼 얘가 2억 줘, 안 줘? 안 줘. 얘가 돈을 마련할 때까지, 얘가 돈 2억을 마련할 때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이 진행이 될까? 저 집 때문에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용의권자 권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행자 찾아가서 달라고 그래. 그럼 얘는 누구 찾아가요? 시행자 찾아가서 금전을 얘가 줘야 되는 걸 얘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야. 누구한테 금전 반환 청구해? 이걸 금반 청구라고 해요. 제가 판사하는 거 신의노트에 다 써 있어. 진짜 깜짝 놀라. 신의노트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 썼단 말이야. 쓰지 마. 여기 봐요. 그럼 금전 반환 청구해서 얘가 돈 줬으면 얘 2억 받고 나갔겠죠? 그럼 이제 여기 싹 밀었겠죠? 밀고 난 다음에 아파트 다 지었어. 그럼 이제 다시 누가 들어가죠, 이제? B 들어가죠. 그럼 이제 시행자가 아까 줬던 돈 얘한테 구상해야지. 구상했더니 얘가 안 주는 거야. 그럼 얘가 받을 집을 뭐 하면 돼요? 압류하면 돼.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경매 넣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용의권자 권리 조정이라고 그래서 양 당사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다수 못하면 해지할 수 있어. 그럼 금전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시행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는 전세금, 보증금 안 주면 금전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근데 시행자에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없다라고 자꾸 시험에 내요. 시행자에게 해야 얘가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뭐 한댔죠? 구상. 구상했는데 얘가 불응하는 거야. 불응하게 되면 그 받을 아파트 뭐 하면 돼요? 압류하면 이건 저당권과 동일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경매 넣어버려요. 됐어.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주임법, 상임법 배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배웠잖아. 거기서 약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간댔잖아.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는 그 법률 규정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써놔야 돼. 그래서 뭐 받은 때부터? 요때부터 체결됐던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거야.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이 규정이 없었으면요, 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 4년 2+2니까 너네 4년 동안 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알받기 되는 거죠. 내가 5억 주택에 나가 10억 달래. 그럼 10억 주고 나가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럼 알받기 사례를 방지하려고 둔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에 따른 재산평가 방법인데, 여기 잠깐만. 제가 아까 감정평가사 몇 명 온댔죠? 2명이 오자, 2명이.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달라. 주거환경 재개발하고 재건축은요, 다른 게, 재개발, 재건축은 이 감정평가 업자 있죠? 이거 시장문수 등이 다 선정해봅니다. 근데 이 재건축은요, 시장문수 등이 1명을 선정하고, 여기 조합 있죠? 조합에서 1명 선정해. 다르지? 자, 잘 봐요. 봐.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 어디가 감정평가 금액이 높을까? 잘 봐봐. 얘 감정평가 업자, 얘 가격, 얘 일하면 누가 돈 주는 거야? 근데 재건축은 시장운수가 1명 선정하고 조합에서 1명 선정하면 얘가 돈 주잖아. 얘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감평 왜 높아? 이렇게 되나서 그래요. 그래서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시장운수 등이 선정을 2명 다 하는데 재건축은 시장운수 등이 1명, 조합총회에서 1명에서 각각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겠대. 그래서 이 2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뭐 하죠? 평균. 그래서 관리처분계 변경 중지할 때도 같은데 만약에 평가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평가해야 되죠. 이거 더 엄청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무슨 합의?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만 산정할 수 있다. 그럼 합의가 있으면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럼 절대로 감정평가 다시 못한다가 아니에요. 금액이 낮으면 전원 합의하면 또 하겠다. 그래서 이거 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시장운수 등에게 감정평가 법인 선정계약 요청하고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겠다. 그리고 시장운수 등은 감정평가 끝나면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행자가 정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못 받을까 봐 미리 주라는 거예요. 선납하라고. 그리고 아까 또 옆에 뭐라고 써있네? 이거 아까 어디서 든 거 같지 않아요? 지분 쪼개기 금지 아까 어디서 들었죠? 2채, 3채 받으려고 이것들이 이게 쪼개 있는 거 있었잖아. 그게 아까 몇 개 있었다고 그랬지? 4개. 이 4개 있잖아. 1번부터 4번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거나 시도의사가 안 되겠다. 여기 투기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해서 정한 날 있죠. 그걸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기준일 정하고 그 전에 했으면 준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하면 안 준다고 그래서 통합해서 하나 주는 거야. 요걸 무슨 날이라고 그래? 그거를 지분 쪼개기를 왜 권리가 증가되니까 나중에 못 받는 조합원이 생긴다. 그래서 땅을 아까 수개로 뭐 하는 거? 분할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합병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분할하는 거. 합병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리고 단독 다가구 하나 나오는 건데 뭘로 전환했네? 이걸 전환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래요. 등기로 이제 구분해서 등기한 거. 그리고 아까 땅이 있고 땅은 A 거고 건물도 A 거였거든요. 근데 2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요거를 B한테 팔고 땅을 A 갖고 있으면 얘도 하나 받잖아. 근데 기준이 전에 하면 2개 다 주는데 이후에 하면 더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 대지 범위에 속한 동일인, 땅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주택을 토지하고 주택을 구분하여 소유하게 되면 요 날짜를 기준으로 줄 거냐 말 거냐 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신종 지분 쪼개기가 빈 땅에다가 아예 뭐 졌어 이 자식들이? 건물을 막 철거한 다음에 다세대 져버려. 공동체 들어갔죠. 이런 것도 못하게 하겠대. 소유자가 증가되니까. 그럼 이 4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다 5번에다가 토지의 합병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합병은 또라이지 이거. 이걸 금지시키면 안 되지. 이거 하시라고.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토지 합병 아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뒤로 넘기면 6번 나올 건데 마지막입니다. 자, 어려운 건 거의 다 끝났는데, 자, 재개발 사업 아까 전에 재건축하고 재개발 중에 아까 재개발 1000세대 지면 제가 그림 그릴 때 여기다가 임대주택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100세대 있잖아요. 이거 900세대 아까 300 지우지도 않았네. 이거 아까 했던 거. 그중에 요 임대주택 있죠? 이거 누가 가져가야지? 이거 조합이 가져가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요 임대주택을 누가 인수할 거냐 법에서 정해놓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페이지 78페이지 가시면 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자, 전체 재개발에서 무슨 주택 지어놨네? 이건 조합이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원래 시도지사 시군구가 우선 인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도 시군구에서 이거 임대주택을 인수해가지고 나중에 임대주택을 쓰다가 뭐 분양전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얘네가 돈이 없는 거야. 그 돈이 없어 인수를 못 하죠. 그럼 누구한테 가냐면 국장에게 요청해요. 이거 LH가 인수하게 해달라고. 누구? LH. 공사등 인수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얘네가 이제 LH 인수를 신청하면 얘네가 가져가서 L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 근데 우선 인수는 누구로 돼 있어요? 시도의사 시공인데 못한다. 경제적 상황으로 치해가 돈이 없어. 그럼 국장한테 요청해서 LH가 인수받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럼 이거 인수를 받으면 얘네들이 이걸 써야 임대주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옆에 자
재개발 조합이 인수 요청을 할 때 누구한테 우선 인수한다고요? 시도 시군구. 근데 부득이한 사정, 얘가 돈이 없어서 못 한대. 국장 찾아가서 요청하면 누구를 해달라고? 주공동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럼 임대주택 인수할 때 가격은 잡아요. 요 건물의 가격하고 토지 가격 있을 거야. 요거하고 요 가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감정평가업자 평가한 금액 산수 평균해 가지고 인수하고 주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만약에 시, 군구가 인수를 만약에 했다. 인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요 임대주택이죠. 기존에 정비구역에 살던 뭐 있던 사람, 세입자. 그 세입자한테 임대주택을 쓰게끔 해줘라. 그리고 여기 구역 안에 못 받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못 받는 애가 작은 거 갖고 있던 애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 중에서 토지만 가진 사람 중에서 90제곱미터 미만이면 보통 우리 조례에서 90 미만인 사람은 집 안 주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는 9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 못 받았죠. 그럼 저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게 해줘야지. 그래서 토지는 얼마 미만? 근데 건물만 소유했는데 건물은 잘 봐요. 토지보다 건물이 작잖아. 토지는 크지만 건물이 더 작잖아요. 건물은 얼마? 40. 요 위아래 바뀌었을 때 알 정도면 돼. 예. 토지는 얼마? 90. 그리고 건축물은 40. 그래서 얘네들 941생으로 구해준다고 해서 941생이라고 그래요. 90하고 뭐요? 40인데 구해줬잖아 지금. 땅은 얼마? 90. 건물은 작으니까 40.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야 니네 요거 어딨어? 우선 임대한 임대주택 요거를 니네들 집 갖고 싶지? 그러면 땅은 빌려줄게. 건물만 사라. 그게 뭐예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그럼 이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 그렇게 쓰겠다. 그걸 교과서에서 써놓은 게 이거야. 자, 조합이 아까 재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임대주택이 나오면 요청할 때 우선 인수는 시도하고 누구였어요? 시군구. 인수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예산이 없대. 관리 인력이 부족하대. 못하겠대. 그럼 누구 찾아가죠? 국장한테 LH가 인수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뭐요? 요청. 그럼 얘네들은 땅 가격이랑 건축 가격을 가져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있어? 여기 건축비에다가 부속토지 가격 합한 금액으로 부속토지 가격은 사업시 인가 고시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 산수 평균한 금액으로 사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거 인수한 임대주택 있죠. 요걸 아까 불쌍한 사람 세입자 941생으로 구해줬댔죠. 땅은 얼마? 90 미만. 건물은 4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험에 나와서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9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걔네가 요청이 있으면 얘 아까 땅은 빌려주고 건물만 사는 거 뭐라고 그러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게 돼 있다. 집 들여 마련할 수 있는 거지. 요까지고 지분형 주택은 잘 나오진 않는데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요거하고 요거 딸린 집은 사죠. 그럼 A가 살 때 요것도 사고 요것도 같이 사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거 사는데 4억이래. 근데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4억 말을 못 하죠. 그럼 LH가 얘랑 같이 사주는 거야. 얘가 2억 내고 너 2억 내서 사는 거야. 얘는 뭐가 있는 거야? 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분형이야. 누구랑 같이 소유하는 거? 그럼 집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큰 거 줘야 돼? 작은 거 줘야 돼? 작은 거니까 소용이겠네. 소용은 얼마? 60. 그래서 여기 전세 면적 얼마 이하여야 돼요? 이거 60을 넘은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분형 주택은 시행자가 LH공사 등인 경우에 분양 대상자랑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지분형 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크면 안 되잖아요. 전세 면적 얼마 이하? 60 이하. 그리고 얘네는 소유 기간이 의무적으로 10년은 줘요. 그래서 공동 소유 기간을 몇 년 범위에서 보통 10년에서 정해요. 거의 10년입니다. 그러면 지분형 주택의 공급 자격은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이 지분형 분양주택 가격의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인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요건이 까다로워. 종전에 얘가 갖고 있던 게 금액이 얼마였냐면 1억짜리 갖고 있었던 거야. 집이 무주택 세대주가 된 거지. 그리고 얘가 2년 이상 실제 여기서 거주도 했대. 이런 애들한테 이거 우선 공급해 주겠다는 거야.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만 한번 나왔어요. 지분형은 집이 필요하긴 한데 못 사는 사람들한테 준 거야. LH랑 같이 가는 걸로. 그러니까 얼마 이하짜리? 60 이하짜리. 요게 분양 신청 관련돼서 끝난 거고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문제 7의 1번부터 가볼게.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기. 잠깐만. 묻는 말에 대답하셔야 돼. 아까 4인분 관시할 때 철거하는 시기가 시작할 때죠. 뭐 떨어지면? 그럼 어디 있어? 가르쳐인가? 2번이 답이네. 가르쳐인가 하고 싶었는데 되잖아. 사용수익 정지되는 시기면서 철거 시기잖아요. 뭘로 물어볼지 몰라. 철거 시기는 뭐 사용수익 정지 시기는 또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이 배제되는 시기는 뭐 이게 다 같은 전날이야. 그래서 시험에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의 2번. 7의 2번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관리처분계 기준. 아까 몇 주택 공급이 원칙이었죠?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옳은 거 찾으래요. 틀린 거 4개입니다. 4개. 1.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면 아예 돈 줘서 보낼 수 있죠. 환지 부지정 개념 있었잖아. 불어된다예요? 가능하다야? 가능하다. 틀렸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짜는 거는 사업시행 신청일 기준이에요? 분만일 기준이에요? 분만일. 사업시행 인가 신청 아니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그래서 분만 날이라고 했잖아. 아까. 듣는 것 같아요? 듣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했어요. 공유하면 그래도 몇 개 줘야지? 2개만의 주택 공급하는 게 아니라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이래야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재건축이라고 동그라미 치고요. 얘가 2 이상의 주택 소유했어. 그럼 10개 갖고 있어. 10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나? 네. 10개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그럼 4번 맞네. 재건축은 과밀억제권 외에서는 소유한 수만큼 다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2개 이상 줄 수도 있다. 근데 투기과열 지구거나 조성 대상 지역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가 있어야죠. 안 받기로 한 애들 포함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이렇게 돈 줘서 보내야 되잖아. 그거 외의자도 있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뒤에 넘긴 거 요거 자 다시 풀어보려고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방금 전에 했던 문제인데 틀린 사람도 있을까 봐. 봐봐요.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 기준으로 옳은 거 찾는 거야. 자,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해도 현금 청산은 가능하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 언제를 기준으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2명 이상 1주택 공유하면 2개만 주는 거야? 1개만 주는 거야? 1개 주는 게 원칙이다 이래야죠. 재건축에서 2 이상 재건축이라고 했고 10개 있으면 10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 관리처분 계획에 분양 대상자가 소유권 맞고 저당권 전세권 있을 수 있죠. 외의 권리도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한 번 더 하려고 노는 거야. 한 번 더 하려고 노는 거야. 그냥 한 번 내가 더 본다고 그랬잖아. 요게 공급 원칙인데, 자 봐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있어도 1주택, 수인이 1개 공유해도 1주택. 그러면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예외가 아까 있었는데 이 예외 중에서 시도 조례 가정하면 다 주는 경우도 있었고, 소유한 주택수 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 안 한 무슨 사업? 재건축은 다 줄 수 있는데 투조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리고 재건축인데 과밀억제권 안에 있으면 3주택이 취해되는데 투조는 하나 준댔잖아요.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이고 여기가 바깥이야. 그럼 5개 있으면 최대 몇 개? 5개. 근데 투기과열 조정 대상이면 1개. 근데 얘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면 5개 있으면 몇 개 줘요? 3개. 투조면 1개. 요 그림이에요. 이게 된 거지. 예. 이게 된 거야 이거? 그리고 여기서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에서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는 있습니까? 예, 토지 등 소유자에는 해당하죠. 분양 자격은 없어. 그래서 분양 공급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지상권자를 뭐하고 제외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 분양하는 거라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왜 실물이 없는 애라 얘는 돈으로 청산해 버려요. 현금 청산. 그리고 아까 지상권자 계약 해지할 때 임차인하고 여기 소유자가 보증금 3억에 2년 약정하고 6월 거주한 상태인데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뭐 들어가죠? 철거. 그럼 사용수익 정지하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했는데 얘가 보증금 안 주면 누구 찾아가서? 금전반환 청구했잖아요. 그럼 얘는 나중에 얘한테 뭐예요? 구상. 근데 응하지 않으면 얘가 받을 집을 뭐 하면 돼? 압류. 압류하면 무슨 성질이 있어요? 저당권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 넣는댔잖아. 여기 여기 그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넣으시고 총정리하고 끝내버리자. 자, 이제 순서 한번 외우고 갈게요. 아까 4인분 간시할 때 사업시 인가옷이 떨어지면 며칠 안에 통지. 그래서 통지한 날부터 통 36, 통 36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20일. 요때 분양 신청 기간 안에 해야죠. 요거 만료된 날 분양 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때 신청 안 한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 못한 사람들은 언제 손실보상 한다구, 협의 한다구, 관리처분 인가옷이 다음 날부터 90일. 그래서 통지는 90일 내 하고 신청 기간은 통 3, 6이고 그다음에 재분양 신청이라는 거는 계획이 바뀌면 재분양할 수도 있어요? 네. 됐고. 분양 민신청자가 아까 돈 받고 나가는 애 있었죠. 그럼 걔가 언제 보상 협의 한다구? 다음 날부터 90일인데 요 다음 날 빼고 90일만 넣었어. 60일도 냈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옷이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하죠. 신청 안 했던 사람, 철회했던 사람, 제외된 사람, 투기과열 제외된 사람. 그럼 걔네들은 만료 요 90일 안에 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불성립이 된 거야. 그럼 아까 60일 안에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했죠. 매도 청구할 거고 성립되면 돈 받고 가면 돼요. 근데 안 되면 여기서 계속 지연되면 지연이자 최대 15% 이하까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야 돼. 됐고. 관리처분 계획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분양 받을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너 받을 아파트 분양가 있어야 되죠. 분양가 추산액 있어야 되고 종전가도 있어야 되죠. 종전가에서 차익이 이게 두 개 차익이 예를 추산액은 4억인데 너는 3억 있어. 그럼 이게 1억 더 받는 거죠. 증환권이 되니까 청산금이 나올 거라서 여기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관리처분계획할 때 사용계획 승인받을 때 추산액은 2천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관리처분계획 짤 때 만약에 3천억이면 엄청 들었죠. 그러면 이거 타당성 검증하랬죠. 10%하고 20% 중에서 정비사업비,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몇 프로? 10%. 분담금이 늘어나는 건 20%. 기억나네? 예. 내가 정리해놨는데 그것도 기억을 하시네. 예. 관리처분 인가옷이 떨어지면 30일 안에 인가 통보해야 되는데 요 내용 중에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몇 프로 증가되면 10%. 분담금은 몇 프로? 그러면 필수적으로 타당성 검증 요청하겠대요. 그리고 공급 기준은 몇 주택 원칙이에요? 1주택 1인당 하나 주겠다. 다만 소유한 수만큼 주는 거는 조심할 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 재건축이야. 근로자 숙소 국가재산은 다 준댔어요. 2주택은 가격이 되게 높거나 면적 크면 1+1. 하나는 얼마 이하짜리? 60 이하로 몇 년간 못 팔아요? 3년. 3주택 주는 거는 재건축이 과밀억제권 안에 들어왔을 때. 안에 들어오면 준다. 근데 투기과열 조정 대상이면 하나. 됐어. 여기까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테마 8번에서 마무리 다 치고 정비법 끝내버리겠습니다.